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훈이고요. 제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투자, 재무 쪽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장이 자료를 막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15분 전에 초치기를 하려고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집중하다 보니까 15분을 초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용이 좋으셔서 저는 좀 살짝 넘어가도 날로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만 저는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툴이라는 거는 무기거든요. 무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파는 약장사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장사다 보니까 디스클레이머가 좀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 SKBP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9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을 신약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두 가지 약품이 신약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즉 이제 간질이라고 알려진 약을 미국에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개발해서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유럽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백질 분해 관련된 회사 인수해서 필라델피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저희 DB가 완성되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한 15년 전에 한번 진행을 하고요. 쭉 연구 개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은 저희 뇌전증에 대한 사전 예측 또는 예방 또는 이거에 대한 디지털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AIDT 펑션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약 개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앞에 연사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은 본사가 판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은 조인트 벤처로 저희 신약을 그 엑스코프라는 약을 곧 이제 발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뉴저지 오퍼레이션이 있고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 회사로서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은 최초의 도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 그 약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라는 성분이고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뇌전증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도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만 환자가 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환자가 많고요. 저희 약은 게임 체인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작 소실률, 발작이 줄어드는 레이트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에 대한 약이 있습니다. 솔리암페톨이라는 성분명이고요. 이거는 저희 파트너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추신경계 분야의 약품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포턴시라고 합니다. 저 업계에서는 약효가 뛰어난 두 약을 갖고 있고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했고 또 이제 그게 적응증 확대라고 그래서 소아한테도 가고 전신발작으로도 가는 임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에 AI라는 툴이 사용되었을 때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는 게 사업의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빨리 약을 출시하게끔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게 AI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파트너들이고요. 전 세계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약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오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넥스트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기존의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리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먹는 타이레놀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좀 더 미래 성장성 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우리 이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더 TPD, 이건 표적 단백질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핵의약품, 라디오 파마스리컬 이쪽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미래 성장 방안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AI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PD는 단백질을 분쇄한다. 교수님께서, 김성 교수님께서 언드러거블, 단백질 중에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요 TPD 기술로 그 단백질을 병의 원인이 된 단백질을 분쇄하는 기술이 TPD,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더, 갈아버린다라고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RPT는 결국에는 핵 폭탄을 몸 안에 보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반도에는 핵에 관심 있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팜에 저희가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폭탄을 몸 안에 보내는 핵의약품, 요즘 가장 핫한 섹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향후에 큰 빅마켓이 되는 바로 불치병 또는 난치병, 유전자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쪽에 저희가 이제 섹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AI는 결국 효율성 증대입니다. 20% 효율성 증대를 40.2%로 100%, 2배로 효율성을 올린다. 바로 어디서 하냐? 선도물질, 타겟 물질을 4배 이상 빨리, 또 의약품 디자인도 빨리 하고 성공률도 높이고 시간도 줄이고 비용은 줄인다. 결국에는 약품의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줄여보자. 결국은 시간을 줄이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회사들, 머크라든가 이제 이런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데요. 이제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김재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AI의 기린 아들, 그런 작은 바이오텍 기술 회사들과 협업을 합니다. 이제 합종 연행에 마치 삼국지 같지 않습니까? 합종 연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다양한 분야, 에볼라 치료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난치성 표적 질환, 뭐 다양한 형태의 약들이 거대 제약사와 AI 바이오텍의 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거대 제약사들도 이런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는 거를 합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떠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보면요, 저희 SK그룹은 이제 SK 주식회사가 이제 투자를 많이 선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투자센터장으로 있으면서 투자를 했는데요. 뭐 약품을 제조하는 CMO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 사업도 투자를 하고요. 로이반트, 우리 김재원 변호사님이 지금 일하시는 반트 AI가 이 로이반트에서 스핀오프된 회사입니다. 미국의 혁신신학 개발하는 회사고 저희랑 조인 벤처를 만들었고요. 이 포스켓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미래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에서는 미래산업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약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게임 체인저인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특허 신약 처방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사실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CDMO가 이제 위탁 생산 업체라는 겁니다. 요즘은 개발하는 거하고 생산하는 거 분리해서 합니다.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신, 잘 아시다시피 바사라고 알려진 바이오 사이언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혈액제제. 그래서 핵심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SK그룹에는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보면 팜테코, 위탁 생산하는 회사는 특히 요 합성을 하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생산 개발을 할 때 바로 AI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정석 교수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매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나리오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엔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효를 늘리는 것이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AI의 이제 적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랑스에 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업체,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업체, 이 두 개가 다 완성이 되면 사실 미국하고 유럽에서 최대 생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 시설에 있는 프로세스에 AI를 덧붙이는 게 저희의 큰 화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인데 우리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레벨 2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생산에도 AI가 들어간다. 이때까지 이제 신약 개발에 AI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생산에도 AI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약품은 특히 생산의 퀄리티와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AI가 계속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AI 쪽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K 바이오팜인데요. 바로 연구개발 차원에서도 AI를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짜자. 그래서 큰 로드맵을 짜고 AI 신약 개발에도 어떻게 보면 큰 로드맵하에 전문적인 파트너들까지 영입하는 오픈 생태계를 운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저희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뭐 SK 케미칼도 저희 국내 신약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있습니다. 사업부가. 그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에도 이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파트너 또는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모듈별로 즉 가치 사슬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 개발,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판매 이 부분의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 기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DTX. 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디톡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저도 디톡스인 줄 알았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는 디지털 기능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거나 치료도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인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갔을 때 훨씬 사람이 개선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 향후 5년간 연 30%의 성장률로 21 빌리언, 그러니까 210억 불 시장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에필랩시, 즉 뇌전증의 발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특히 심각한 발작이 왔으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 발작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이 증상의 발현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치료도 하고 저희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약을 파는 것도 좋지만 환자의 행복과 생활 환경을 생각한다면 미리 예방하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AI 모델을 활용해서 혹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능하면 뭐 귀에 착용할 수도 있고요. 안경을 낄 수 있어요. 저희는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뇌전증이 올 것 같으면 발작을 감지해서 핸드폰은 옛날 표현이네요. 스마트폰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럼 가족이, 부모가 바로 조치할 수 있겠죠. 미리 약을 먹으면 되겠죠.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도 팔지만 예방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에 AI 모델, 결국엔 EEG 데이터라는 뇌파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빅데이터를 생성형 AI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약 개발 많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이런 헤어블 플랫폼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개성과 혁신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20년간 해갖고 데이터 세트도 이렇게 많아지고 하화물도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비용은 30% 줄이고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엔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신약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신약 개발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걸 3년, 1년만 줄여도 이 비용은 엄청나거든요. 약 하나 만드는데 1조 이상 드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 최대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하던데요. 빅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고 굉장히 가벼운 회사를 바이오텍이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 포커스된 회사. 빅파마란 말 들어보셨죠? 대형 제약사. 대형 제약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파이자나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SK 바이오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오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혁신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빅바이오텍이 되고자 한다. 빅바이오텍이라는 거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빅파마 대형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고 연구개발 빨리 하고 생산을 빨리 하고 판매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영어 표현으로 이제 님블하다고 그러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자.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기존의 바이오텍이 아니라 훨씬 더 큰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되자. 그게 이제 빅바이오텍이라는 모델입니다. 보통 바이오텍은요, 한 1조에서 5조 사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가총이 6조에서 7조 정도 움직이니까 바이오텍 중에서는 조금 큰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시총이 10조, 20조 가는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빅바이오텍 모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 측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자, 엑스코프라는 뇌전증 치료제, 이런 우리 이제 업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빵이라고 보면 빵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빵을 만드는 제빵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신약을 만드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테크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죠. 즉 빵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빵을 만드는 제빵 기계까지 가지고 있자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표적 단백질 치료제, 단백질 분쇄 TPD 회사를 인수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에 있고요. 두 번째는 스몰 몰리큘입니다. 이제 합성의약품인데요. 전 세계 의약품의 절반은 합성의약품, 이제 타이레놀 같은 합성의약품이고요. 전 세계 의약품의 절반은 또 하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이 바이오의약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리티, 약을 개발하는 방식 모델리티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뭐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더, 그 다음에 핵의약품 같은 게 이제 그쪽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중추신경계에선 저희가 조금 이제 명함을 내밀 줄 압니다. 그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결국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글로벌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경쟁해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저희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신규 처방 1, 2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NS는 저희가 좀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항암 분야로 좀 더 가고 싶습니다. 여긴 정말 큰 시장이고요. 여기가 진정한 진검승부의 시장입니다. 바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보다는 제빵 기계를 가지고 가고 싶고,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로 가는 새로운 모델리티를 만들어주고 싶고, 중추신경계에서 항암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빅바이오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저희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게 현대의 가장 중요한 AIDT,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생산, 그 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 판매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저희에게 AI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야 되고요. 협력을 해야 되고 합종연행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외부 역량도 저희가 항상 소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사장이 발표하러 갈 때는 주가 오를 때만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가 오르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과 협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오늘 발표를 하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이렇게 같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제약, 그 다음에 학계에서 같이 AI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어깨를 맞대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